안녕하세요. 추워지고 있는 요즘 이맘때쯤이면 항상 그때 일이 떠오르곤 해서 글을 한번 써보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 인사할 때부터 저희 결혼은 돌풀이에 걸리고 말았어요. 혼자 몸으로 절 키우신 엄마는 저 하나 예쁘게 키우시겠다고 이 집 저 집 파출부를 뛰셨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부끄럽지 않았고 그렇게 절 키워주신 게 오히려 감사했죠. 워낙 어렸을 때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파출부였다는 건 상관없었지만 상견례 날 저희 엄마가 예전에 남편네 집에서 3년 정도 집안일을 봐주셨던 게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파출부 딸이랑 결혼을 할 수 있냐며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아니, 인천댁이 너네 엄마였니? 참나, 무슨 이런 경우가? 너 딸이 엄마 팔자 담는 거 알지? 혼자서 너 키웠다며.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네 아빠처럼 명이라도 짧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너 좋은 대학 나오고 직업 빵빵한 건 알겠는데 그 돈 벌어서 다 니네 엄마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엄마한테 돈 갖다 줄 서방이 있어? 아니면 든든한 아들이 있어? 딱 너 하나인데 난 이런 것도 다 부담스럽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괜히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너도 자식 낳아봐.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장모님 절대 우리한테 손 벌릴 분 아니셔. 그러니까 말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히려 대단하신 거지.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지훈이 예쁘게 키워주신 건데. 그리고 인천댁 아주머니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한 분이셔. 엄마도 여태까지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봐줘요. 어머님이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 부끄러운 짓 해서 저 먹여 살리신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저 인류대학까지 보내신 분이라서 전 오히려 존경스러운걸요. 어머님이 정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 결혼하지 않을게요. 아이고, 지금 아들 앞에서 나 압박하는 거니? 이러면 내 아들이 너 붙잡고 길길이 날뛸 거 뻔한데 나한테 지금 압박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어쩜 보는 눈이 발끝이면 어디서 이런? 아유 미쳐 내가. 다 그네 머리 부여잡고 반대할 수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 모든 포기가 빨라서 애초에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욕심내지 않았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저에겐 사치였기 때문에 없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또한 시어머님이 반대한다면 굳이 그 험난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흠칫 놀라셨는데 제가 무릎을 꿇기라도 바라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게 보이는데 제 생각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굳이 이런 길 가면서까지 힘들고 싶지 않고요. 가진 것도 없는 게 참 뻗댄다 이거지? 네가 뭐가 잘나서 결혼을 한단 마다야? 지금 내 아들만 너 좋아서 그러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결혼하면 평생 가족이 돼야 하는 일인데 그런 거 다 참고 저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세요? 애초에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가슴은 아프겠지만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 게 어딨어. 난 너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 미안한데 지은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해주면 저 이 집 나가요. 뭐야? 철없는 말 할래? 집을 네가 왜 나가? 너 진짜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아우 못 살아. 하필이도 없는 집 딸을.
남편의 완강한 설득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당일에도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살피셨어요. 그 모습을 딸이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돈끼리 뭐 얼마나 만나냐라는 마음에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왕 결혼한 거 제가 더 당당해져야 오히려 저희 엄마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도우미 아주머니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대놓고 친정을 멸시하는 일도 허다했어요. 그럼에도 꾹 참았던 건 미련하게 혹시라도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며 엄마에 대한 욕을 할까봐 더 참았던 것 같아요. 니네 엄마 요리 솜씨 하나 끝내주잖니. 나 주말에 동창 모임인데 니네 엄마 좀 불러서 요리해주면 안 되니? 수당은 넉넉히 줄게. 제가 그날 요리 잘하시는 분으로 도우미 불러드릴게요. 저희 엄마 이제 일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걱정 마세요. 니네 엄마가 솜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인천댁 전화번호 안 바뀌었으려나? 됐다. 말해주기 싫으면 말아. 내가 할 거니까. 그러시지 않으셨음 해요. 저희 엄마가 예전엔 여기서 일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사돈인데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긴 네가 너무하지. 사돈은 사돈이고 내가 예전에 부리던 사람 돈 주고 부린다는데 넌 왜 이렇게 흥분을 하니? 막말로 인천댁에 했던 일이 이런 일이잖아. 네가 오히려 감정 앞세워서 나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참나, 자격지심은. 입장 바꿔보세요. 하여튼 안 하셨음 해요. 어머님이 그러는 거 무슨 뜻인 줄 다 아니까 그만하셨음 한다고요. 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차올랐고 사돈한테 아직까지 인천댁 하는 것도 보기 싫은데 본인 동창 모임에 저희 엄마를 부른다는 게 참 화가 났어요. 전 그 길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라도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했고 엄마를 단속시켰습니다. 엄마는 제가 전화를 하자 난감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워낙에 순한 엄마였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아유, 만약 부탁하시면 내가 또 네가 있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딴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자꾸 시어머니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엄마 일도 그만뒀으니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엄마가 예전에 인천댁이었을진 몰라도 지금은 사돈이라고. 엄마가 가서 일해주면 어머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쨌든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 엄만 괜찮으니까 너 책 잡혀서 시집살이 당하는 것보다 낫지. 엄마는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 괜히 대들어서 안 좋은 소리 듣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자나깨나 제 걱정뿐인 엄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 동창 모임 날 엄마를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분개했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하셔서 참았죠. 그리고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하는 걸 볼 수 없던 저는 그날 시어머니 댁에 가서 엄마가 음식하는 걸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정말 대환장 파티였어요. 내가 오지 말라니까. 엄마가 이러면 시어머니가 더 그런다고. 이게 날 생각해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 성격에 더 무시할 게 뻔하단 말이야. 하여튼 엄마 진짜 못 살아 내가. 엄마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 부탁하시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한 음식이 입에 맞으신대잖아. 안 그러면 너한테 음식하라고 할 게 뻔한데 내가 와서 하는 게 낫지. 엄만 괜찮으니까 그냥 모른 척해. 또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엄마를 누가 말려. 내가 옆에서 거들게. 엄마가 혼자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해. 아무리 예전에 많이 해봤다지만.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넌 쉬어. 일도 갔다 온 애가 무슨 음식이야. 엄마가 해도 돼. 너 이럴까봐 엄마가 온 건데. 그렇게 엄마와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모녀를 조롱하듯이 부엌에 들어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해야겠다 싶었지만 어머님의 말투에 감정과 기분이 정말 많이 상하고 화도 났어요. 어쩜 인천댁은 이런 게 잘 어울린다니까. 아니 일은 왜 그만둔 거야? 집도 가까운데 그냥 우리 집 일 봐주면 좋을 텐데. 지은이가 엄마 닮아 솜씨가 좋나? 어디 한번 네가 한 음식도 맛 좀 봐야겠다. 인천댁은 주방에 있을 때가 제일 잘 어울린다니까. 어머님, 인천댁이라뇨. 엄연히 사돈인데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는데 직접 요리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엄만 도와주시기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출부 취급하지 마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승리가 되니? 하여튼 너도 참 정신승리 한번 대단하다. 애초에 파출부 딸이 같은 급이지. 네가 머리만 조금 나빴다면 아마 지금 니네 엄마처럼 파출부 하고 있지 않을까? 너 보면 참 미천한 집안인데 개천에서 뭐 났나 싶어. 계속 웃으면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던 엄마였지만 시어머니가 파출부 딸이 그 급이지 않냐고 하는 말에 엄만 앞치마를 벗어 시어머니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저 역시도 순하기만 한 엄마의 행동에 놀랐고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어머머머, 이게 뭐 하는 거야, 인천댁? 돌았어? 아니 지금 나한테 앞치마 던진 거야? 아, 단단히 돌았네. 감히 나한테. 우리 딸 시어머니라서 참고 참았는데 당신 뭐라고 했어? 팔출부 딸이라 같은 급? 내 딸 어디 가서 무시당하게 살지 말라고 내가 악착같이 공부시키고 잘 키운 딸이야. 근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을 해? 나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아니, 파출부 딸이 그 급이지.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주 분개하는 꼴 보니 찔리나 보지? 내가 전곡을 찔렀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사돈한테 지금 무리하게 앞치마를 집어던져? 내가 이래서 아예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고 하는 거라고. 정신 못 차리는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부추전도 면상에 던졌고 저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엄마와 걸어가는데 엄마가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은 건지 괜히 와서 이런 꼴을 당하는 엄마를 보며 답답하면서도 저 역시도 엄마와 엉엉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또다시 못 참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되풀이되는 말만 하셨습니다. 나 무시하는 거 100번이고 참을 수 있는데 너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미안하다. 엄마가 참았어야 되는데 네 결혼 생활만 더 고달프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참 창피하지? 당당하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나 때문에 네가 이런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진짜 면목 없다. 하필이면 내가 일했던 사모님 댁이랑 사돈을 맺을 게 뭐야? 아휴, 창피하게 살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정말 엄마가 괜히 파출부를 내서 너한테 이런 수치를 준 것 같아 시간을 돌리고 싶어. 미안하기도 하고. 그니까 왜 와서 이런 꼴을 당해. 과거를 후회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현재 당당하면 그만이지. 엄마의 과거가 창피한 것보다 현재 엄마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날 작아지게 만들어. 제발 당당하게 살자. 엄마가 왜 미안해?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난 엄마 한 번도 창피한 적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일 너무 염려 마. 엄마가 안 엎었으면 내가 엎었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전혀 걱정할 필요 1도 없어. 그렇게 엄마와 한바탕 울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셨고 절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고 막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놀란 남편은 본인 엄마를 강하게 밀치며 말리기 급급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의 사이는 더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살살 긁던 시어머니도 이제 나의 대놓고 무시하고 갈시하기 일쑤였고 오히려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대놓고 말씀도 하셨어요. 무식한 여편의 손에 자라서 무식한 것을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집에 들였으니. 보고 배운 게 평생을 남 밑에서 일하는 엄마만 보고 자랐으니 뭐 본 게 있었겠어? 아, 엄마, 그만해 진짜.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더 급이 떨어져 보여. 엄마가 더 천박해 보인다고. 우린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지은이한테 들어보니까 그날 엄마가 심했던데. 엄마가 지은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편할 것 같아?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 지은이랑 안 헤어져. 그리고 장모님한테 당장 사과 드리세요. 엄마 대신 내가 엄청 사과 드리긴 했는데 당사자 본인이 사과 드려야지. 엄마가 잘못했어. 뭐라고? 이래서 자식놈 키워봤자라던데. 니네 형한테 기대를 걸어봐야지. 넌 딱 봐도 글러먹었어. 여자를 만나도 하필. 제 편만 드는 남편을 못마땅해 하신 어머님은 남편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오히려 제가 뭐라고 할 건더기도 없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는 항상 안 좋은 채 지내고 있는데 시숙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리고 왔고 형님 될 사람은 좋은 집안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과 절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며느리지. 어디 무슨 파출부 딸을 데려다가 에휴, 피아노를 해서 그런지 손가락이 매우 곱구나. 네, 제가 아무래도 피아노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설거지도 안 시키셨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딱 피아노만 치시라고 하셔서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는걸요. 피아노밖에 모르니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뭘 걱정을 해. 우리 집에 기갈나게 집안일 잘하는 애 있다. 저기 네 동서. 아마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집안일 하나 끝내주게 잘할 거야. 모르는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동서 불러다가 시키면 되지. 넌 곱고 고운 손으로 피아노만 쳐야지. 아, 제가 무슨 파출부도 아니고 어머님이 저보고 저리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가지도 않을 거고요. 아니,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 수도 있지. 얘가 못돼 처먹기도 저리 못돼 처먹었을까? 아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라. 제가 없이 자라서 너 같은 애 보면 꼭 샘을 낸다니까. 착하고 이쁜 니가 이해해. 어디 저런 것이랑 네가 비교가 되니? 대놓고 형님과 차별하는 통에 민망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는 막장까지 간 사이라
저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형님 되실 분은 참 난감해 하셨고,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조금 놀란 눈치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되실 분은 어머님 같은 분은 아니셨는데, 오히려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어머님 없으니까 편히 얘기할게. 어쩌다 어머님이랑 그렇게 된 거야? 동서 성격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그냥 뭐, 결혼할 때부터 반대하셨거든요. 형님이랑은 그거랑 별개로 잘 지내고 싶어요. 아깐 어머님 때문에 괜히 그랬지만, 혹시라도 뭐 모르시는 거 있거나 하면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잘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아까 좀 기분 나쁘셨죠? 아니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님과 별개로 우린 잘 지내보자고. 내가 형제가 없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여동생 같은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거든. 우리 어렵게 지내지 말고 서로 잘 지내보자. 난 동서가 마음에 들어. 끊임없이 형님과 비교하고 절 미워했지만 형님이란 사람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님과 별개로 절 봐주셨고 오히려 저에게 먼저 친해지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주었죠. 저도 그런 형님이 정말 친근하고 싫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시숙의 상견례 날이 되었고 그날 상견례장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한참 상견례장으로 가고 있는데 시숙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워낙 남편과도 가깝게 지내는 시숙이었기에 거리낌 없이 받았어요. 야, 미안한데, 혹시 넥타이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아, 내가 깜빡하고 그냥 나왔지 뭐야. 그래도 상견례 날인데 예의는 차려야지. 아, 그래? 일단 우리도 출발했는데 우린 좀 가깝거든. 알겠어. 형 넥타이 가져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 시숙의 전화를 끊고 남편의 넥타이를 챙겨 다시 출발했습니다. 상견례장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고 가봐야 한다고 했고 저까지 안 갈 수가 없어 넥타이를 받아들고 상견례장에 들어서니 형님 쪽 안 싸던 어른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넥타이를 들고 온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예비 사돈 어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런 자리에서까지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넥타이 두고 가요. 여기에 당신이 낄 자리는 아니니까 얼른. 아, 저희 집 아줌마가 넥타이를 가져왔네요. 뭐라고요? 아줌마? 기가 막혀. 저도 딱히 이렇게 하면 굳이 끼고 싶진 않은데요. 이렇게 취급하시는 건 좀 아니죠. 제가 어이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시숙님 상견례장에 넥타이 배달 갔더니 사돈집 앞에서 날 가사동미로 몬 시모였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번갈아 보던 사돈 어른은 어리둥절해했고 난감해하는 시숙과 형님이었어요. 최대한 제 날이 아니라 시숙의 날이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시어머니와 또다시 말다툼을 할 것 같아 그냥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때마침 온 안사돈 어른이 저에게 말씀 한마디를 건네셨고 그 말 한마디로 상견례장은 뒤집어졌어요. 저 역시도 쇼킹이었답니다. 저기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모친 함자가 혹시 이현희 씨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아닌가? 네?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 성함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저희 엄마 성함이 이연희인데 왜 그러세요? 때마침 온 안사돈 어른이 내게 물은 순간 천지가 뒤바뀔 대반전이 펼쳐졌어요. 제가 맞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사돈 어른은 절 그 자리에서 껴안았고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놀랐습니다. 아유, 아유, 연희 딸이었구나. 나, 네 이모야. 어쩜 연희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니? 세상 천지에 나랑 연희 둘뿐이었는데 네 엄마가 니네 아빠 만나 반대하는 결혼하고 집에서 쫓겨난 지 어언 28년째지. 그동안 나라도 니네 엄마를 찾으려고 그렇게 수소문했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 네 얼굴 보자마자 알았다. 연희 어렸을 때랑 너무 똑같았어. 엄마가 말 안 하든? 네, 이모라니. 엄마한테 형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준 적이 없으셔서.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반대하는 결혼하고 쫓겨나서 연락이 끊긴 거지.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너희 엄마 한번 보고 싶어 하셨는데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시다니 얼마나 한이 맺히셨겠어. 나보고 꼭 네 엄마 찾아달라고 하고 돌아가셨다. 그때 니네 엄마가 배불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충격이 크셨거든. 그래서 홧김에 쫓아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긴 거야. 평생을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내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후회했는데 너네 엄마가 너 하나 지키려고 가족들이랑 등을 친 거였거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연희 딸을. 근데 아까 하는 소리 잠깐 들었는데 혹시 이 집에서 너 가정부 일 하고 있는 거니? 그런 거야? 세상에나. 그럼 동서랑 내가 사촌지간이라니. 아니, 엄마. 내 동서 될 사람이야. 엄마가 말한 이모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그 이모의 딸이라니. 진짜 놀랍다.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왠지 자꾸 정감이 가더라고, 동서한테. 아니, 근데 왜 가정부 취급을 하신 거예요, 사돈? 아까 아줌마니 어쩌니? 내가 잘못 들었나? 무슨 말씀이신 거죠? 아니,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아까 그거 안사돈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둘째 며느리랍니다. 이 세상에 너랑 너네 엄마 딱 둘뿐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큰 손이모가 있었어? 아유, 우리 며느리 복 터졌네. 얼씨구나 좋아라. 이모가 가정부로 일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고 며느리라고 밝혔는데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형님네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이런 형님네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가장 큰 바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 집의 조카라고 하니 갑자기 되지도 않는 머리를 쓰신 거죠. 어쨌든 엄마랑 만나기 전 이모라고 하니까 이모라고 할게요. 저 7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남의 집에서 파출부 하면서 저 키우시고 대학까지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허락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번 파출부 딸이라면서 이렇게 절 가정부 취급하시고 볼 때마다 본데 없이 자랐다고 구박하시는 거고요. 이모가 들은 게 맞아요. 아, 세상에. 아니 그럼 내 조카가 그동안 그런 멸시를 당했다는 거야? 니네 엄마한테 얼른 가자, 응? 상견 내고 뭐고? 아니 사돈,
그래도 우리 예단이며 결혼식 날짜 이런 것들은 정하고 가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나 본데, 우리 천천히 앉아서 좀 회포도 풀고 얘기도 다시 나눠봐요. 형님네가 부유한 집안이라고 하니까 태세 전환하시네요. 제가 그 집의 조카라고 하니 저도 달리 보이세요? 전 변한 게 없어요, 어머님. 이게 사실이야? 아니, 내 동생을 그렇게 구박하고 부려먹고 하물며 이제 조카한테까지 그랬단 말이지? 용서 못해! 이 말을 끝으로 일단 정신이 없는 이모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고, 이모와 엄마는 몇십 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불효자식이라며 땅을 치고 울었고, 이모는 그런 엄마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엄마네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 명의로 땅과 건물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모에게 꼭 엄마를 찾으면 엄마에게 줘야 한다면서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했고, 계속해서 이모는 그 이후에도 엄마를 찾은 거였고요. 내가 미안해, 언니. 철없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애 아빠 일찍이 그렇게 돼서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 언니한테도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먹고 살기가 얼마나 빠듯한지 그럴 정신도 없었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이 꼴이 돼서 찾아가는 것도 정말 두렵더라. 염치도 없고 그래서 이 약 물고 지은이 키운 거야. 알지. 그래도 이렇게 만났잖아.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찾은 줄 알아? 기집애. 그래도 이렇게 딸 하나 잘 키웠으니 된 거야. 남들한테 창피한 일 안 하고 부잣집 공주님이 악착같이 남의 집 일 하면서 혼자 힘으로 딸 대학까지 보냈다며. 엄마 아빠가 아시면 진짜 기특해 하시겠다. 지금이라도 잘 지내자. 이제 이렇게 살 필요 없어. 나 만났으니까.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널 보셨어야 했는데 평생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다고. 그때 결혼 반대한 거 정말 후회한다고 늘 누누이 말씀하셨어. 내가 불효자식이지.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 박고. 고마워, 언니. 그래도 나 잊지 않고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감동의 상봉이 끝나고 저희 엄마 앞으로 땅과 건물이 양도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동생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저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한 제 시집살이 얘기를 듣고 대로하고 격려하였죠. 그리고 이모가 대신해서 큰 소리를 쳐주었는데, 본인 동생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장 큰 화를 내시기도 하였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강량약 강이시더라고요. 감히 사돈한테 인천댁 그쪽 집이 우리 집보다 못 산다고 제가 무시한 적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정말. 마음 같아선 이런 집에 제 딸 결혼 절대 시키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자리가 어쩜 이렇게 별로인지. 당장 제 조카랑 동생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 거예요. 전 한다면 합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셨어요. 제가 늘 그 집 갈 때마다 동수한테 어찌나 미안했던지. 제 친척 동생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네요. 저도 형제가 없어서 지은이 하나가 완전한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동생한테 그러셨다니 실망이에요. 아니, 이 결혼 없다니요, 사돈. 네, 제가 사과드리지요. 우리 안사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드릴 테니 노염 푸세요. 이모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저아지 엄마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모라지만
시어머니를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리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다는 게 뭔지 시어머니는 홀랑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사죄를 하였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각서까지 본인 입으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인천댁, 아니, 사돈, 미안해요. 그리고 지은이 너한테도 미안하다. 우리 집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했어. 인정해. 용서해 주겠니? 다신 너희 집 무시 안 할게. 사돈, 미안해요.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전에 잘 살 때 인철댁 부리며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그래도 사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나도 참 못됐지 정말. 미안하다 지은아. 그리고 사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그래도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잖아요. 마음 같아선 솔직히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존심 강한 분이 무릎까지 꿇으셨으니 용서할게요. 저도 어머님한테 대든 거 죄송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지내요,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닌 그 누구에게도 혹시 본인보다 못난 것 같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당연하지. 절대 안 그래. 내가 이번 일을 겪고 정말 많은 걸 배웠다. 미안해. 사람 앞일 모르는 거야. 용서해줘서 고마워. 네, 그럽시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어떻게 보면 내 언니를 만나게 된 것도 덕분이니까요. 우리 잘 지내보아요. 그럼요. 제가 각서라도 써드릴게요. 우리 며느리랑 사돈한테 다신 안 그러겠다는 각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다 있고 정말 잘 지내봐요. 이제 지은이 너한테도 정말 며느리 대하듯 잘해줄게. 고맙다. 이런 날 용서해줘서 정말 미안해.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봐서 용서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인 저희 집과 형님네 집안에 기가 눌렸는지 정말 죽은 듯 지내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이 가끔은 적응도 안 되고 낯설어 보이지만 본인이 거둔 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가끔은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 말투가 은연중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저희 집의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 아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라는지 참으로 잘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된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지만 제 남편을 보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엄마가 용서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줘서 고마워. 내가 장모님이랑 당신한테 더 잘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인데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질 순 없지. 나도 최대한 마음 비우려고 생각할게. 고맙다. 나도 엄마한테 실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내 엄마인 것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가난하고 없이 살던 시절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위해주고 언제나 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니 그런 남편을 낳은 분이라고 생각하여 저 역시도 많이 비우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중간에 이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엄마와 저 딱 단둘 뿐이라면 아직도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 또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친정엄마의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참 가엾고 한편으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뱃속에 저를 품고 모든 걸 등지고 저 하나를 지키려 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엄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 엄마가 되면
아이를 위해서 엄마처럼 희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 생각이 드는 하루예요. 저를 위해 희생만 한 엄마를 위해 이번 주말엔 몸보신도 시켜드리고 좋은 옷 한 벌 사드려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예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어느덧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렵지 않게 임신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체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 임신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게 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셨고 임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는 찾아올 거라면서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 마냥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실패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게 되면 가족들 또한 실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결혼을 30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하루빨리 아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인 시험관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임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험관의 성공률은 자연 임신보다 높다는 말에 시도했었는데 좋은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안겨드리지 못해 저 또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죠.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임신 때문에 힘드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게 어떤 심정일지 공감하실 겁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그만 포기하길 원했습니다. 분명 언젠가 저와 인연이 닿을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멈추게 된다면 미래에 있을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고 준비하면서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시동생은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식구로 들어오게 될 동서는 며느리로서 100점짜리였어요. 석사 과정을 받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마음은 이미 동서에게 떠나셨고 항상 보란 듯이 차별을 두셨습니다.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와 동서의 행동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차별 대우와 스트레스는 저를 점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안 좋은 행동들이 동서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때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야 시집 오기 전에 이미 검사를 다 받아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임신 계획을 세우려고요.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이 꽤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을 힘들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저까지 임신을 서두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참에 최대한 빨리 임신해서 시부모님한테 점수 따야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손주만 안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임신이 된다면 형님은 분명 점점 더 힘들어지실 텐데
앞으로 얼굴은 들고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죠? 동서가 임신이 되던 안 되던 나한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최대한 빨리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내가 거슬리는 건 동서의 행동들이야. 나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운 동서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당히 저급한데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 동서 앞에서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니까 동서도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지금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 앞으로 내 앞에선 입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동서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고 제 말을 들었던 동서는 기분이 상했는지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걸 짚어줬는데도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 배경도 좋다 보니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면 막대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듯 보여 따끔하게 한 소리 한 건데 동서는 좀 전에 저와 나눴던 대화에 양념을 더해서 시모에게 상처받았다는 듯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간질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들었는데 동서는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셨고 좀 전에 동서에게 한마디 했던 부분에 대해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손윗 사람을 대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동서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짚고 넘어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동서가 평소에도 얼마나 안 좋은 모습으로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인성이 보이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나중엔 서방님도 그렇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욕먹이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저를 방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설쳐도 된다는 거야? 내가 작은 며느리의 행동에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니? 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혼자 멋대로 판단해서 새아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너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생겨서 임신이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가뜩이나 너 때문에 그동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새아가한테까지 느끼게 할 작정인 거야?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새아가한테 스트레스 주면 되겠어? 내가 임신 문제에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 줄 거 없잖아. 네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그동안 시애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너덜거리게 만들었으면서 네가 새아가한테 훈계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임신을 떠나서 잘못된 걸 처음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분명 나중엔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요. 지금은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머님 눈치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어머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동서를 받아준다면 그땐 더욱더 감당하기 힘드실걸요? 저와 동서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한마디 한 것뿐이니 이런 걸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도 이 집의 큰 며느리인 건 변함없다고요. 손주를 안겨주지도 못했으면서 큰 며느리 행세는 하고 싶은가 봐. 네가 목에 힘주고 대우받고 싶으면 하루빨리 임신해서 좋은 소식 안겨주든지 해라. 어찌됐든 지금의 나는 너보다 새아가한테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시모는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했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셨고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동서는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통쾌하다는 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곤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차별을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시댁에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가 일부러 피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 가지 않으려는 저 때문에 남편도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혼자 안 오면 되는 거지? 왜 내 아들까지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당장 안 튀어와? 오히려 네가 이럴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아예 인연을 끊어낼 작정인 거니? 애초부터 누가 잘못한 건데 왜 나를 나쁜 시미로 만들려 드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어떻게 매번 너한테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기분 상해서는 가족 모두가 모이는 오늘 같은 날 오지 않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기분까지 망치겠다는 거야? 제가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이러겠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볍게 뱉으신 말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동서를 옆에 끼고 제가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듯이 비웃고 계셨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저희 집안 험담까지 하시면서 그동안 말 못하시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까지 전부 다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려고 제가 왜 일부러 시간까지 내서 상처를 받으려 어머님 댁에 가야 하는 거죠?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시고 동서와 차별을 두시니 동서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는 것 뿐이에요. 그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전부 다 듣고 보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저희는 부부예요. 뭐든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라고요. 제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저한테 먼저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어머님, 저는 임신을 하지 못한 것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뭐든 시키는 건 불만 가지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훨씬 많아요. 힘들게 아이 가지면 뭐해요? 그 아이가 앞으로 살게 될 이 세상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평생 일한 이유가 자기 집 하나 마련하려고 태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빡빡해진 세상으로 던지고 싶지 않아서 아이 낳는 걸 꺼려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고 어머님한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댁에 얼굴만 내밀면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막대하시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마음 같아선 언제 어머님 댁에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어땠을 것 같은데?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인지 내가 모를 것 같니? 그동안 셰미가 노력한 건 안 보이는 거야? 딱 한 번만 성공시키려고 온갖 좋은 음식 다 해먹이고 유명한 한의원까지 찾아가 비싼 돈 지어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지 알아? 나도 뒤에서 네가 모르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쓴소리 몇 마디 했다고 평생 얼굴 안 볼 사람처럼 행동할 거니? 네가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힘든다는 걸 알아줘야 하는 거야.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 데리고 빨리 튀어와라. 네가 말 안 해도 나 또한 모든 걸 전부 다 내다보고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임신 준비에나 신경 써라. 만약 오늘 오지 않는다면 2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마.
시모도 저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많았는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시모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며 오히려 저에게 서운하다는 듯 불만을 털어놓고 계셨습니다.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전부 다 내다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고 동서는 뭐가 불만인지 저를 째려보고 있었지만 그런 동서를 무시하면서 시모에게 다가갔어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시길래 따라 들어가자 산처럼 쌓여있는 식재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모는 동네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데 시모가 부르셨던 그날이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드려야 하는 날이었어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길면 2달에 한 번 정도 했던 일인데 동네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던 시모는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앞치마를 던지셨습니다. 저도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그날은 3달 만에 음식을 준비하는 거였고 이런 광경을 동서는 의아해하면서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네요.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첫째는 벌써 몇 년간 내 옆에서 묵묵해왔던 일이니까 잘 배워둬라. 1-2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면 모를까. 너무 텀이 짧은 것 같은데 이 많은 재료를 언제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요. 아무리 주택단지 동네라지만 여기가 무슨 외국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신다곤 하지만 이게 득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친분을 만든다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실이 더 많아 보여요. 차라리 그냥 괜찮은 음식점에 가서 사람들 모아두고 외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힘들게 음식 만들지 않아도 되고 시간 낭비할 시간에 술잔 한 번 더 기울일 수 있을 텐데 이거 다 만들어봤자 반찬 몇 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 매번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옆집이 반갑게 인사하며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거기에서 정을 느끼게 됐었다. 그래서 나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나누게 된 거고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를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지. 그렇게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게 훨씬 많았어.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손만 뻗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거 아니니? 시애미가 젊었을 적엔 이런 정을 나누는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세상은 워낙 개인주의라 사람을 보면 우선적으로 경계부터 나타내잖아. 새아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었기 때문에 정이라는 걸 느껴본 적 없었던 것뿐이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고 앞으로 그에 따른 변화도 있어야 하니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도록 해라. 음식 다 만들면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시켜줄 테니 얼굴 펴고, 알겠지? 이게 다 재산인 거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보고 자라는 환경에서 그 아이의 인성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몸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위해 그렇게 할 생각은 더더욱 없네요.
저희 가족이 먹기에는 식재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부 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려고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밖에서 외식하고 늦은 저녁에나 들어올 테니 형님 옆에 끼시고 열심히 만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되잖아요. 동서는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좋게 설명해 주시는데 꼭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야 되겠어? 그래봤자 두어 시간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 만큼 오늘은 어머님 말씀대로 일단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좋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동서는 저와 시모의 말을 한 귀로 흘려 버렸고 시동생과 함께 밖에서 외식하고 오겠다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 버렸습니다. 동서의 행동을 묵묵히 보고 계시던 시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식재료를 다듬으셨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 또한 옆에서 함께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먹을 양만 남겨둔 채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 시댁으로 다시 돌아와 한자리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지만 그날따라 무리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상당히 피로했고 속이 계속해서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동서가 들어온 이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살 기운이 생겼는지 미열도 있는 것 같아 방에 들어가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몸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꼭 찾아와야 하는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복잡한 기분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어 시부모님께 임신을 한 것 같다는 말을 꺼내려 하는 순간 동서가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거친 숨을 내쉬면서 임신을 했다는 말을 저보다 먼저 꺼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어보이며 시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뱃속에는 임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적인 불안함이 엄습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매달 그날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보름을 넘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축하한다며 기뻐 날뛰셨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동서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보라는 듯이 자기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보고 들으라는 듯 임신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면서 몇 년간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경사이기 때문에 동서에게 어색한 미소로 축하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며 먼저 들어가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동서가 너무 부럽게만 느껴져서 그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저도 평소에 느껴본 적 없던 몸 상태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서랍 속에 깊이 박혀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서
화장실로 들어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질끈 감고 있던 눈을 살며시 떴는데 제 눈에 들어온 두 줄이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에 기쁜 나머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자 자다가 놀랐는지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와서는 어디 다친 줄 알고 제 몸부터 살피고 있었는데 한쪽 손에 쥐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자 남편은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면서 재차 확인을 하더니 저와 똑같이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곧장 전화를 해서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늦은 새벽 시간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축하한다며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네요.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시동생한테도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동서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에 상당한 불쾌함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시모가 직접 해주신 맛있는 식사를 하려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식탁에 올려져 있는 모든 음식들은 전부 다 저를 위해 해주신 거죠? 당연히 제가 먼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똑같이 임신했는데 그런 게 어딨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식기 전에 어서 들어라. 오래간만에 신경 좀 썼다. 저는 한 번에 임신했는데 형님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속을 뒤집어 놨었잖아요. 임신한 것도 죄송스러운 일이죠. 음식에 손댈 자격도 없다니까요. 형님이 제 앞에서 함께 겸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쾌해요. 형님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받아야 될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만 하잖아요. 웬만해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식사하다가 체할 것 같은데 형님은 상을 따로 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오래 못 버틸걸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래 못 버틴다니. 내가 유산이라도 하길 바란다는 거야? 정말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재수씨, 오늘따라 입이 상당히 거치신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식사나 해요. 오늘만큼은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임신을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둘 다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음식부터 먹도록 해라. 계속 이러면 얼굴 볼 수나 있겠니? 저는 동서를 무시했고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힘들게 가진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제가 꼴 보기 싫었는지 반찬 위로 젓가락이 올라가면 동서는 제 젓가락을 옆으로 밀치면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밟고 대기업에 들어간 동서가 뭐가 부족해서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서를 계속 무시하면서 묵묵히 식사를 하던 그 순간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얼굴에 쏟아붓더니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난리를 쳤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호흡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오히려 자기가 먹으려는 반찬마다 제가 가로챘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이는 건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서둘러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시동생한테 전화를 해선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수화기에서는 시동생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모임 자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중간중간 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걸로 방법을 바꾸셨네요. 그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시간이 지나자 그토록 바라던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가까워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찾은 산부인과에서는 곧 출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루빨리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몸에선 출산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산부인과로 향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동서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보다 빨리 진통이 시작되었는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달려들려 하길래 남편이 가로막아서며 시동생한테 빨리 데려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필 많고 많은 산부인과에서 동서와 똑같은 날 출산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산부인과에 도착을 하셨고 진통을 겪으면서도 난리를 치고 있던 동서를 본 시모는 한숨을 내쉬셨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출산할 거라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길래 진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1인실로 잡아주었고 저는 다인실로 등 떠밀며 서둘러 들어가게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진통을 겪다가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는지 급하게 출산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몇 시간 뒤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제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동서도 출산을 했는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연속해서 들려왔어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게 되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가족 모두 축하해 주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1인실에 있던 동서의 가족분들도 오셨는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서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동서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동서가 들어오려 하던 그 순간 시모가 버럭 화를 내면서 동서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얼음이 된 동서는 무섭게 변해버린 시모의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1인실에 집어넣어 줬으면 그 안에 박혀 있으면 되지. 뭐하러 또 기어 나온 거야? 내가 너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출산하는 데까지 그 난리를 피워? 성격이 어쩜 그리 고약한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첫째한테 한 번만 더 다가가기만 해봐. 이렇게 좋은 날 너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1인실에 혼자 박혀서 애나 보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말아라. 동서는 시모의 막말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1인실로 돌아가 버렸고
다인실로 들어온 시모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발이 땅에 닿으려는 순간 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려고 오셨어요. 다름 아닌 그분들은 그동안 시모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눴던 분들이셨고 축하한다고 다인실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모두들 제가 임신이 안 돼서 힘들 때 함께 괴로워하며 아픔을 나눠주셨던 분들이셨는데 출산했다는 소식에 시모가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모시고 오셨던 거였네요. 저는 너무 감사한 나머지 눈물을 쏟아내었고 동네 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씩을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출산 축하금이 들어있었고 적지 않은 금액을 준비해 주셨네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된 저는 시모의 말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침대에는 돈봉투가 한가득 쌓이게 되면서 돈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문틈 사이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저를 보며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도 느끼는 게 많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동서가 깨우치는 부분들이 많았는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었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에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이 빡빡한 사회에 서로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